2022년 11월 21일 기사를 갖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로 이 출근길 문답을 갖다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갖다 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통령실에 상주하고 있는 그 언론사 기자들의 부당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도어 스태핑을 갖다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그 아방궁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이 5천만 국민과 삶을 갖다 함께 하면서 지금 대통령직을 갖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갖다 나름대로 크게 저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임기 초부터 5천만 국민에게 그 행정 수반으로서 5천만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도로 기자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짤막한 국정 운영에 관을 갖다 말을 갖다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이것은 5천만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한 의도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이렇게 꼬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계속 윤 대통령을 갖다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존중 그리고 5천만 국민에 대한 존중의 기본 도리를 갖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들의 언론 권력이 무서워서 도어 스태핑 서비스를 갖다 이렇게 하는 줄 아나 봅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은 그 선량한 의도로서 5천만 국민과 행정 수반으로서 실시간 소통코자 대한민국 최초로 도어 스태핑을 갖다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5천만 국민의 목소리까지 시도 때도 없이 차단하고 왜곡시켜 왔던 언론 기자들의 우월감만 결과적으로 높여져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언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즉 5천만 국민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만 듣고 보고 그리고 이 사실만 국가인 5천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언론이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만 보고 듣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갖다 취사 선택한 다음에 또는 가공한 다음에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언론 자기들의 목소리를 갖다 이 5천만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버렸습니다. 즉 국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언론 자기들의 목소리를 갖다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국가인 5천만 국민이나 이 언론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 이제는 별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언론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가나 직접 말하고
듣고 이런 관계를 갖다 형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나 네트워크가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 특별하게 이게 언론을 갖다 중간 도매상을 갖다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폭리를 갖다 취한다거나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신뢰를 갖다 훼손한다면 예, 중간 다리를 갖다 거칠 필요가 없죠. 예, 그런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도스태핑 중단에 대하여 제가 쓴 그냥 대충 기사를 보고 쓴 그 소감을 갖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뭔가 피해를 입지 않을 갖다 방법을 갖다 구하기 마련이죠.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갖다 당하지 않거나 구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가인 5천만 국민이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 보도 및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자들에 의해서 무수한 많은 피해를 당한 것은 여지없는 사실이다. 국가 주권과 관련된 부정선거와 같이 반드시 보도해야 마땅한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을 불공정하고 불의부당한 흉기로 남용하고 있는 언론. 그 흉기에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수반인 윤 대통령마저도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분노해 왔다. 그로 인해 대통령과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심적인 상해와 분노는 작지가 않다. 언론에 대한 5천만 국민과 윤 대통령의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동변상련의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이고 공격적이고 자해적인 글들이 기사로 포장되어 넘쳐나고 있다. 입에 담기에도 모욕적인 내용들이다. 언론사들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인권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80억 인류와 5천만 국민 앞에서 훼손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너무나 많은 모욕을 윤 대통령 내외가 당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며칠 전에 그 윤 대통령 부부가 그 해외 순방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2022년 11월 12일에는 그 영부인이 심장병을 갖다 앓고 있는 그 캄보디아 아이의 집을 갖다 찾아가 가지고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선량한 캄보디아 국민들이 감동하여 아이를 갖다 돕기 위한 후원이 어마어마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갖다 그런데 뭐 연출이니 무슨 뭐죠? 온갖 그 비하나 그 모욕적인 그 말을 갖다 해대면서 영부인의 그 인권과 가치를 갖다 훼손시키기 위해서 발광을 해대던 그 자들이 있었죠.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여지없이 언론들은 자신들의 그 멋대로 그 포장을 해가지고 기사로 만들어 투척을 갖다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 한 개인의 인권과 가치를 갖다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영부인은
자신의 방문이 충분히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인지도와 영향력을 발휘해서 심장병에 걸려 위기에 있는 아이와 가정을 갖다 도운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색안경을 끼고 온갖 비하와 모욕을 해대는 이들을 갖다 보십시오. 예, 과연 그것들이 인간들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예, 아이들, 캄보디아 그 아이들, 예, 전부 마스크를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영부인도 지금 마스크를 갖다 쓰지 않았죠. 이렇게 어, 타국의 대통령 부인 앞에서도 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당연하게 마스크를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숨쉬고 살 권리는 당연하게 주어진 천부인권이죠. 숨쉴 권리를 갖다 이 마스크로 막아서 5천만 국민의 숨통을 갖다 막아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질병청, 이 얼마나 이게 악마 같은 짓입니까? 빠르게 어, 대한민국도 그 마스크를 갖다 전부 벗어 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명과 신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결정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이었으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지 아니한 언론사들이 마치 단합이라도 한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5천만 국민에 의해서 신뢰를 상실한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을 칭하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여론조사 수치를 갖다 인용하고 가공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갖다 방해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여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5천만 국민의 여론과 여론조사는 완전히 지금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들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도 가담하고 공조하고 방조한 정황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점을 갖다 5천만 국민이 검찰과 경찰과 정부에게 수사하고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죠. 대통령 취임한 지 7개월도 안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장한 악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5천만 국민들은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초장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언론을 가장해서 범해온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되고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마자 탄핵 선동을 갖다 획책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탄핵 선동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인간들입니까? 이게? 국가인 5천만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갖다 취임한 지 7개월도 안 됐는데 탄핵하겠다고 막 그 데모 선동을 갖다 부추기잖아요. 이것은 국가 내란 범죄입니다. 이것도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취임하면 언론들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주권과 의사를 존중하여 초반에는 언론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협조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거 상례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완전히 그 반대죠. 정말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아니한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윤 대통령이 행하는 국정 운영을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권과 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5천만 국민들아, 예, 5천만 국민들아, 언론들의 행태가 대체 어떻게 보이는가? 원래 기사라는 것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만 적시하면 된다. 판단과 분석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몫인 것이다. 그것이 국가인 5천만 국민이 스스로의 국가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 당연하죠. 국가의 운명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들에서 육하 원칙이 파괴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취재한 사실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언론사 및 언론사 기자들의 자의적인 견해와 주관으로 기사를 도배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남이 그러하더라. 이런 식으로 막 책임을 갖다 회피하면서 빠져나가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해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직접 쓰면 거짓말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면 이게 이 몰입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을 쓰면 이 글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아무런 신뢰할 수 없는 자의 그 글이나 말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언론사가 그것을 갖다 근거로 기사를 갖다 마구잡이식으로 찍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무고한 그 사람을 갖다 한없이 해했죠. 아주 범죄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을 가정한 폭력이자 폭력죄, 상해죄, 정말로 무도한 짓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갖다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인 5천만 국민, 국가의 주인의 목소리를 갖다 오히려 이렇게 밟아버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갖다 거짓이다, 음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언론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즉, 국가인 5천만 국민이 국가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이 언론들이 국가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해온 것이다. 정말로 기괴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이 수년 동안 외쳐대고 있는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사가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5천만 국민을 갖다 없는 사람들 취급을 해버리죠. 국가의 목소리를 갖다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해버린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발생한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왜곡시켜온 언론사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는 기레기들에게 당연히 국가인 5천만 국민은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의 공범 및 방조범 딱지를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자들에게도 재판을 통해 자신을 갖다 변호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재판은 공개되어 누구라도 청취할 수 있다. 헌법 109조를 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명백한 범죄자들의 목소리나 항변이라도 이렇게 범죄자 한 사람의 그 목소리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공개 재판을 통해서 듣고 심리하고 판결을 갖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즉 명백한 범죄자들의 목소리나 항변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인 5천만 국민에게 들려줘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즉 명백한 범죄를 행한 현장범들조차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인 5천만 국민들은 그냥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당해 강탈당한 주권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대로 언론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를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갖다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으로서 사명을 갖다 기본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서 언론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 끔찍한 일이죠. 범죄자들의 목소리마저도 공개하거늘 국가의 주인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목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묻혀버릴 때까지 언론사들은 전혀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5천만 국민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죠. 그로 인해서 5천만 국민들은 범죄자들의 목소리조차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하는 재판에 의존하게 되었다. 울부짖어대면서 5천만 국민들은 법정으로 향한 것이다. 이렇게 법정으로 향했는데 부정선거로 강탈당한 주권을 돌려달라고 법정에 호소를 갖다 했죠. 판결을 내려달라. 한반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선거소송을 갖다 5천만 국민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15일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한 재판이 벌써 2년하고도 7개월이 넘도록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에 의해서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주권과 존엄과 목소리가 다
묻혀버리고 있죠.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꼬라지다. 전 세계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보라. 숨통을 마스크로 강제 강요당해서 처맞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강제 마스크를 벗어던지려고 이 국민들이 소송을 갖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판사들이 재판을 지연하고 포기하고 빤스런을 갖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 판사들의 그 심리에 부담이 된다면 판사들은 판결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사법 대변혁을 갖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스쿨도 특정 대학이 다 나눠 먹었죠. 오히려 사법고시보다 더 못한 시스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기괴하지 않습니까? 국가인 5천만 국민이 창설한 수많은 국가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을 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해 재판을 행하지 않는다. 직권을 남용해 보도를 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해 보도를 행하지 않는다. 사법부나 언론이나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언론사들도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해서 외쳐대는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마치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안 봐도 뻔한 것이다. 이 정도면 국가인 5천만 국민은 누가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의 공범이고 방조범인지 확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 5천만 국민과 대통령마저도 언론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다. 언론이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앞에서 MBC 기자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보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말씀하시고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순방 기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해서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 뭐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MBC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근데 찍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출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기자 출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했잖아요.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돌아가셨잖아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투기를 누가 잡아요? 질문 질답 끝났는데 말투기를 기관이 잡았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아직도 이해를 못. 말 조심하세요. 아직도 그래.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아니 끝나지.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말씀하시고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증거를 내봐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가 수사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직도. 그럼 뭐 지금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자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주세요. 다 보도해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렇군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그렇군요.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 왜?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고요? 뒤에 가시는 분 대통령이세요? 도어 스태핑 대통령이시냐고요? 아니 비서관님 만능이세요? 비서관님 말이 맞아요? 비서관님 말은 다 맞냐고요? 아니 기자랑 대통령 도어 스태핑하고 질의응답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왜곡하세요? 왜 언론을? 이렇게 왜곡한 사람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 왜곡을 비서관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이 현장에서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몰아가요? 왜? 예? 그런 줄 알아야지. 판사가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판사 판결에 기분이 상했다고 그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피의자가 소란을 피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만큼 MBC 기자가 대통령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대통령이 그 MBC 기자를 갖다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예, 아니죠. 그냥 대통령은 자기가 언론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짤막한 얘기를 갖다 5천만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짤막하게 표현한 것에 불만을 품은 그 MBC 기자의 행태를 갖다 보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면상에서 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MBC는 대통령이 화날 법한 기사들로 일방적으로 도배를 해왔습니다. 예, 공격적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나 5천만 국민이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무슨 거짓 기사도 난무합니다. 예, 그렇죠. 불의하고 부당한 기사들도 난무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을 갖다 흉기로 사용을 갖다 해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5천만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언론들이 내보내서 윤 대통령에 대한 5천만 국민의 인식을 좋지 못하게 계속 세뇌시키고 5천만 국민은 언론사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세뇌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중대한 그 범죄이고 중대한 문제죠.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존엄과 생명과 삶과 주권을 갖다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당연하게 언론이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의사를 갖다 왜곡시키고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 보도를 갖다 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통령으로서 약간의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그냥 자기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갖다 탑승시키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 비행기일 뿐이지 그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대통령이 원치 않는 기자들을 갖다 태우고 그런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란 말이 왜 전용기겠습니까? 대통령의 그 평온과 직무 수행에 편의를 위해서 전용할 수 있는 비행기 전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비행기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윤 대통령에게 악의적인 그 태도를 갖다 취하는 MBC를 갖다 태울 필요는 없겠죠. 괜히 심적 부담만 생겨가지고 오히려 국정 수행을 갖다 어긋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5천만 국민의 인식과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5천만 국민과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좌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언론은 5천만 국민의 외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론은 기괴하게도 자신들의 의도만을 5천만 국민과 윤 대통령에게 계속 강제 주입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언론 권력을 남용해서 말이죠. 이런 언론의 만행이 상습적으로 범해져 왔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대체 뭔가요? 저들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론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이야기 대신 자신들의 이야기들로 5천만 국민을 세뇌하여 5천만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키기를 원하는가? 사실 및 공정한 보도가 사명인 언론이 지향하는 목적에서 이미 한참 멀어졌다. 이렇게 언론사와 기레기 놈들이 지멋대로 기사를 써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느낀 바를 5천만 국민에게 짤막하게 하는 귀한 시간을 기자라는 녀석이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면서 파탄을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실 앞에서 행하던 짤막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그 도어 스태핑이 5천만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 기자들에 의해서 다 왜곡되고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단 댓글들 중 몇 개를 갖다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에 불과한 기레기 놈들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제가 그 기사 댓글에 쓴 그 기사 뭐죠? 포탈 기사 댓글란에 쓴 것입니다. 이 댓글 같은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거의 취급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사 댓글 갖다 써가지고 5천만 국민의 그 주권과 존엄을 갖다 수호하기 위해서 왜곡된 정보를 갖다 조금이라도 정정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에 불과한 기레기 놈들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기레기 놈들은 국가인 5천만 국민들에게 악의적으로 지놈들이 5천만 국민을 사기 조작하기 위한 정보만 무차별적으로 도배할 뿐이다. 그냥 윤 대통령은 럼블이나 유튜브 등으로 직접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짤막하게 영상 녹화해서 말하면 된다. 이리 하면 악덕 중간업자들에 불과한 기레기 놈들이 생산자인 대통령과 소비자인 5천만 국민 사이에서 논간을 부리기가 힘들 것이다. 5천만 국민들아,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기레기들을 통해 해를 입고 있나? 이 댓글은 여기다 썼네요. 윤 대통령이 언론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도어 스태핑을 갖다 중단하는 날이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자실을 개편해서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진영으로 포진시키는 것이 낫지.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들과 연관된 자들은 대통령실에서 추방시키고 아무런 정치적 연관성이 없는 유튜버들도 일정 기간을 두고 제휴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홍보하고 그러면 되겠지. 옳지 못한 자들에게 대통령이 자꾸 접근을 허락해주면 그놈들이 호가호위를 하기 마련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말을 섞지 마라. 그것이 범죄자들에게는 정의로운 자들의 권위가 되는 것이다. 불쌍한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만나주는 것은 자비이지만 불의한 자들의 말을 듣고 만나주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에 있으면 그 권위가 생기죠. 그리고 주어진 그 권한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옆에 있거나 말을 하거나 접근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파 모르는 대통령과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만나주는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약간의 영향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람을 갖다 만날 때는 가려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딱 사람을 갖다 대하다 보면 이 자가 정말로 국가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기사를 갖다 쓰고 있는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갖다 배제시키고 차단하고 왜곡시키는 식으로 기사를 갖다 남발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하게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갖다 취임하자마자 지속적으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기사를 갖다 써왔던 자들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생각됩니까? 5천만 국민의 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대통령을 갖다 공격을 해요? 아예 국정 운영을 갖다 처음부터 아예 하지 못하게 방해를 갖다 하는 짓은 국가인 5천만 국민을 갖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게 직무를 갖다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갖다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재인 그 일당놈들과는 달리 5천만 국민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세금을 갖다 줄여주려고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5천만 국민을 갖다 뽑아먹을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일당들에게는 국가인 5천만 국민을 갖다 뽑아먹을 세력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면 온갖 사기 조작이 일삼아집니다. 탄핵, 윤석열 탄핵을 갖다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그들이 윤석열 탄핵을 갖다 무슨 이유로 탄핵을 갖다 주도하죠? 대통령 된 지 7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이런 그 기괴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인 5천만 국민을 갖다 뽑아먹을 거대한 세력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국가가 말하고 국가가 듣습니다. 이게 바로 그 5천만 국민이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죠. 중간에 이렇게 언론, 국회의원 이런 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그 법안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5천만 국민의 목소리는 다 차단하고 왜곡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서 그 언론을 갖다 흉기처럼 이용하고 그 입법권을 갖다 흉기처럼 이용을 갖다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가 발생하고 이렇게 국가가 권력이 아니라 이 중간에서 정말로 권한을 갖다 남용하는 자들이 권력을 갖다 행세하는 권력자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렇게 세력이 형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인 5천만 국민의 그 주권과 존엄과 생명과 삶을 갖다 다 이 불의한 자들이 이용을 갖다 하고 짓밟아 온 것입니다.